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과연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제 SBS가 내놓은 단독 보도만 봐도 아니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최혜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이 통화한 기록이 나왔다고 보도했는데 게다가 통화가 이뤄진 직후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또한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국방부 유재훈 법무관리관 간의 통화가 이뤄진 날도 이날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자료를 공개한 게 적법한 건지 의문이라면서 윤석열과 통화했던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번호가 윤석열이 쓰는 개인 번호가 맞는지 그리고 윤석열이 이날 이종섭 장관과 3차례 통화한 적이 있는지 대통령실에 물어보니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데 가장 어이없는 것이 이 정권은 왜 이렇게 국민의 눈치를 어떻게 하나도 보지 않는 것일까. 거부권 행사만 해도 지금까지 역대 정권 거부권 행사 횟수를 다 합친 것을 넘어설 정도로 지금 14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궁금해요. 왜 어쩜 이렇게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걸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내가 적용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유죄도 되고 무죄도 되고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구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자신감이 몸에 밴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대통령실은 전혀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 게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대통령실과 당은 운명 공동체다. 뭐 이렇게 또 입장을.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공동정범이다. 지금 뭐 통화 기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것까지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요거를 은폐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기 때문에 요분들은 다 공동정범이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공범 아닙니까? 더럽고 추악한 자들아, 죄짓고 반성을 해라. 국민의 회초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전응아 집단, 더 이상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 윤석열이 인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최혜병 특검을 막아낸 윤석열이 또다시 한 방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 직전에 서울경찰청장 주제로 경찰청 편제 개편이 대대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용산 전체가 시위대에 포위될 경우를 대비해서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 잠깐만, 시위가 커져서 용산에 투입된 경찰들이 둘러싸이게 돼가지고 시나리오를 위급한 상황에 대처. 그랬는데 깜짝 놀랄 대책이 나왔는데 수도권 일대의 그 기동 타격대, 형사 순찰대 이런 데서 지방청에 소속된 기동 타격대 일부를 유사시에 5분 대기조처럼 소집하면 각 지방청장 지휘에서 벗어나서 용산으로 집결하는 비상계획을 짰다. 그래서 새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대를 지정한 별도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느라고 수사, 외사, 정보 분야의 수사 인력을 빼서 용산 출당 전담부대장을 맡기느라고 지금 민생 분야 치어는 무너지고 용산 경비 계획이 새로 생겼다. 이런데 이게 옛날 광화문 촛불 시위를 기본 과정으로 한 거예요. 그게 용산으로 온다는 걸 과정으로 해서 이걸 짜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도 재검토하고 있다. 비상계엄이요? 이게 뭐냐면 경비계엄. 경비계엄. 경비계엄이라고 있어요. 경찰이 무너지면 군이 이제 그 경비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 계엄령이잖아요, 그냥. 계엄인데 약간 약한 거예요. 아무튼 계엄이잖아요. 어쨌든 계엄이에요. 그랬는데 요거 두 개를 총선 전에 다 짜가지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최종 완성을 해가지고 이 편제 개편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맨날 지금 항쟁의 시간이 왔다, 그 탄핵의 어떤 그 시간이 열차가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쪽도 대비를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 조연천이를 불러들여가지고 갑자기 그 손방망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옆에 두는 이유가 이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서울청 주관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는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막으면 됐는데 왜 이런 계획이 필요하냐면 용산은 사통팔달 저기 막힌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산을 시위대가 완전 포위하는 상황을 이건 세부 계획을 작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때려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세웠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게 팩트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서울청 주관으로 해서 경찰 조직 개편까지 최근에 완전히 다 완결졌다. 끝냈다. 여기까지는 제가 법적으로 책임집니다. 내가 문건도 갖고 있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국민들이 이제 마음이 막 이상해지니까. 사실일 경우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나라가 장난입니까? 나라 운영이? 나 정말 성질나서 방송을 못 하겠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어야 할 사안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앞으로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될 건 뻔하다는 걸 아는지 총선 이전부터 윤석열은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문재인 정부의 아쉬웠던 점, 아니 왜 미국으로 도망간 조현천도 못 잡아왔을까?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윤석열 말만 믿고 검찰총장을 맡겨버렸다는 거, 그 자체만 봐도 얼마나 나이브하게 검찰개혁을 생각했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이 정권이 성공을 했느냐의 여부는 다음번에 다시 같은 이 민주정권을 만들어냈느냐 여부로 판단한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누가 성공했고 실패했고를 어떻게 합니까?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결코 연성이라는 우아한 말을 붙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죠. 진짜 쿠데타인 겁니다.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쿠데타. 그러니까 위장 쿠데타라고 할 수 있어요. 연성도 아닙니다. 위장 쿠데타이고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 임명권자가 막지 못한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걸 정치가 감당해내야 되는데 이제 국민 보고 다시 촛불 들라 할 염치가 있겠습니까? 촛불 들어서 나라를 세워달라고 한 그 시대 사명을 제대로 이행 못하고 팩트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을 만들 때 자기 스스로를 깎아가면서까지 노태우를 키웠다는 거죠. 6.29 사건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두환을 약간 깎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을 올렸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안 보인다. 저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이걸 보고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셨고 그분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역성을 들고 그분의 편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또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정권인가라는 거를 판단할 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하나도 도운 게 없다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 성공한 정권이냐 실패한 정권이냐를 봤을 때 그 문재인 정권이 다시 정권 창출을 못했다는 걸로는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런 부분을 일깨워 주신 것에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맞죠? 네. 정말 이런 이 검사공화국 정말 징그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들의 여론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될 건 뻔한 상황이라 김종대 전 의원의 경고, 절대로 나이브하게 생각했다간 아주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한편 한겨레가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아주 중요한 보도를 내놔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은 단독, 윤석열, 주요 고비마다 전화, 이종섭의 직접 지침 존나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 주요 고비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총 4차례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아닌 대통령 개입 의혹으로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뒤흔든 결정적 순간인 사건 회수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3차례나 전화했다는 점은 불법성이 짙은 이 행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키운다. 또한 입수된 이종섭 장관의 통화 내역에는 윤석열 대통령 외에도 대통령실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등장해
당시 사건을 두고 긴박하게 돌아갔던 대통령실과 국방부 분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체 판단으로 이첩 보류 지시 등을 결정했다는 이종섭 전 장관 주장의 신빙성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라면서 한겨레는 윤석열이 직접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아주 콕 집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사건이 더 엄청난 사건으로 커질 것 같은 아주 중요한 분석이 제기돼 잠시 이 영상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가장 중요한 보도는 뭐였냐면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파일을 경북경찰청에 넘기고 있었던 게 8월 2일이에요. 8월 2일 낮 12시경에는 이미 파일을 접수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전 장관 개인 휴대폰에 연속 3번 전화했다는 거죠. 저 끝에 이 통화가 이루어진 기지국의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관심 없을 주소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위치가 어딘지. 그랬더니 예전에 지금의 대통령 관저가 예전에는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 같은 걸 보면 외교부 장관 공간이 저렇게 표시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외교부 장관 공간이 지금 대통령 관저가 됐거든요. 저 아래 동그라미 표시된 위치 있잖아요. 저 기죽에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관저에서 통한 것이다. 위치는. 대통령 관저에서 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으로, 이 개인 휴대폰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썼던 번호라 기자들이 알아본 거죠.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3번 연속으로. 대통령의 휴대폰을 저때 쓸 수 있는 사람은 개인 휴대폰을 대통령 본인 혹은 부인 관저라면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대통령에게는 그리고 국방장관에게는 비화폰이라고 도청이 안 되는 폰이 있거든요. 그 폰들은 이렇게 통화 기록이 안 남아요. 왜 일반 폰으로 했을까? 그게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되게 이상한 대목인데 일반 통화로 해서 기록이 남은. 그러니까 만약 혹시라도 김건희 흔적이 물증으로 나온다면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어 윤석열 정권은 아주 끝장이라는 건데 참고로 이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문제는 이첩 보류 및 혐의 적시 제외 그리고 경찰 이첩 사건 회수 최종 이첩 때는 혐의자 축소 이렇게 총 3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3차례 모두 윤석열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라 완전히 빼박이라는 거죠. 빼박.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빠르게 처리해야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워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본회의 때 표결 직후 해병대 예비역들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말 한심합니다. 국민의힘은 물러나라. 모두가 아니야. 모두를 남겨라. 니네들이 보수냐? 니네는 자식들도 없냐? 라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국힘이 이렇게 똘똘똘 뭉쳐서 공범이라는 걸 확실히 드러내줬으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동안 입으로만 민생 타령만 해댔던 수박들의 말 따윈 신경도 쓰지 말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국방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와도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얻은 전무후무한 의석수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국정조사 다 추진하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까지 전부 다 밀어붙여 가야 그동안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믿었다가 어제 뒤통수를 맞은 보수 지지층들의 마음을 하나라도 더 끌어모을 수가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국힘은 지금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정치가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니 더불어민주당도 막 나가야 한다. 전쟁이거든요. 저쪽이 이것을 게임으로 보지를 않고 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게임으로 인정하면 우리도 게임으로 대응을 하지만 상대방이 이것을 전쟁으로 말살하려고 하는 전쟁으로 이제 이걸 몰아가면 우리도 전쟁하는 자세로 임해야 돼요. 그냥 경쟁자 혹은 꼴보기 싫은 사람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수박들이 보여줬던 행태, 국회라는 건물 안에서 국민들 세금 받아먹으면서 같이 먹고 사는 생계형 정치 동업자들 이런 생각으로 협치, 합의 같은 말 꺼냈다간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 공천까지 못 얻을
아주 엄중한 시기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항하면서 형성된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가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함께 저항하지 않은 구경한 사람들이 지금 찬물을 껴안고 있다. 이거 빨리 민주당에서 없애야 돼요.